자, 네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CINEMA입니다. 자, C 다음에 I로 시작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 있어서 이제 발음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도 딱 떨어지는 발음인데 시네마입니다. 네, 영화나 영화관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비라는 영어 단어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 당연히 무비는 영어고요. 네, 시네마는 유럽 프랑스어예요. 스페인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주로 이제 영화관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영화관은 theater을 써서 네, 시어터라고 쓰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시어터 그래요.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movie theater 이렇게 읽는데 발음이 한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movie theater라고 합니다. 극장을 시네마라고도 하고 시어터라고 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집에서 네, 영화관을 아예 만들어서 보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홈시어터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영어로 이렇게 쓸 줄도 아셔야 돼요. HOMETHEATER. 그래서 홈시어터. 네, 같은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네, 홈시네마. 네, 시네마가 따로 없네. 그러면 네, 영화관이 따로 없네 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C로 시작하는 단어 시네마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 보실까요? DEMOCRACY. 네, 이번에는 이제 C가 맨 끝으로 갔는데 뒤에 Y가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C라고 읽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D는 대고요. MO는 모겠죠. 그 다음에 C 다음에 자음이 오게 되면 리을, R은 리을 자음이니까 C는 크 발음이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R과 A가 합쳐져서 라가 되겠고요. CY는 C라고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네, 대, 모, 크, 라, C.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민주주의예요. 자, 우리가 촛불 집회로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을 경험을 해봤죠, 그렇죠? 어쨌든 뭐 옳든 그르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놓게 했다 이겁니다. 네,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는요 개인의 존엄성을 굉장히 우선시 여기는 네, 그런 이념을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주권이요 국민과 민중에게 있고요.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데모크라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데모크라시 국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반드시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히 협박을 하는 중이 오니 네, 받아들이심이 신상에 이루어질 듯 합니다.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네, 송강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독재 시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고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요 섞어서 막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시면 벌써 얘기가 벌써 되질 않아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반대 개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반대 개념입니다.
네, 위에는 사회적인 개념이고요. 아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막 민주주의의 반대가 자본주의고 공산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 영어로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실 것도 같긴 한데 감히 한번 도전해 볼게요. 민주주의는 영어로 뭐라고요? 네, 데모크라시. 읽어보겠습니다.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 사회주의는 영어로 뭘까요?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거예요. 사회주의는 소셜리즘. 안 배우셨나? 아, 공산주의를 배우셨구나. 네, 공산주의는 커뮤니즘. 커뮤니즘. 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괜찮아요. 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럼 커뮤니즘의 반대말은 네, 캐피털리즘. 캐피털리즘. 무슨 캐피탈 무슨 캐피탈 이런 많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곳. 자, 영어 단어로도 정확하게 충분히 알아두시는 게 신상에 이루실 듯 합니다. 데모크라시, 소셜리즘, 커뮤니즘, 캐피탈리즘. 네, 데모크라시 빼놓고는 다 이즘이 들어갔네요. 그쵸? 자, 어쨌든 데모크라시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 노력과 가열찬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모크라시였습니다. 자, C가 Y 앞에 붙어서 S 발음이 나는 여섯 번째 단어는요, PHARMACY로 끝난 단어입니다. 자, PH는요, F 발음이 납니다만 한국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냥 피읍 발음으로 내는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발음과 합쳐지면 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R이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면 혀를 꼬부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팔, 아이고, 네, 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는 마가 되죠. CY는 C가 되므로 합쳐서 읽게 되시면 pharmacy가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pharmacy, pharmacy, pharmacy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약국인데요. 이 약국을요, 다른 표현으로는 DRUGSTORE를 써서요, drugstore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drugstore 같은 원래 영어 단어는 많이 안 써요. 원래 약국은 실제로는 drugstore가 진짜입니다. 네, 미국에서의 약국은 drugstore 그래요. 왜냐하면 drug이라는 말이 보통 약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스토어는 가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약 조제와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이 드럭스토어를 더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 드럭스토어는 약국하고요, 슈퍼마켓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커다란 건물에 드럭스토어라는 표지만 보고 들어가면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이 가득한 슈퍼마켓을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속에는 약국도 있고요. 네,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곳이 바로 이제 이 드럭스토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4시간 하는 약국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 약국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쓰는 약국은 드럭스토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어감이 좀 이상해서 안 쓰나봐요. 드럭 그러니까. 근데 대신 이제 파머시라는 표현 아니면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메디팜, 메디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자, 이 메디팜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체인점이에요. 체인점. 파머시의 팜이 뒤에 붙어 있는 거고요. 앞에 메디컬에 메디가 붙어서 메디팜이라고 붙인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약국을 너무 잘 아는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인점이라서 전국에 다 깔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체인점으로 쓴 성공한 약국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 파머시를 알고 계셔야 메디팜의 팜이 뭔지를
아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PHARMACY라는 단어를 상식적으로 중요하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컬이라는 단어와 함께 파머시가 합쳐져서 메디팜이 되었다.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체인점이라서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메디컬과 파머시가 합친 단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약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원래 약국은 늘 찾는 곳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 말이 나왔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약국에 들어가시면 조제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림에 보면요, 이렇게 R하고 X라는 영어 두 단어가 보여요. 네,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RX, 네, 뭐 알파벳 두 개가 합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RX는요, PRESCRIPTION이라는 아주 긴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음으로 하게 되면 prescription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prescription. pre라는 말은요, 사전에, 앞서서라는 말이고요. script라는 말은 글자, 글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TION은 이제 명사형 전미사로서 미리 글을 써서 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처방, 조제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Pharmacy, drugstore와 함께 약국에 관련된 영어 단어로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prescription. 여기서 이제 P 다음에 R 있잖아요. R하고 C가 크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발음을 따가지고 RX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약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혹시 이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치유의 신, 의학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호루스라고 합니다. 호루스. 이 호루스의 눈이 딱 보시기에도 이 눈을 쳐다보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봐도요, 이게 R처럼 보이고요. 네, 이게 X처럼 보여요. 그래서 호루스의 눈을 상징한 그런 기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약사님도 계십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프리스크립션의 약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호루스의 눈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약국의 조제실에 있는 RX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호루스의 눈, 또 하나는 프리스크립션의 RC를 저렇게 써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네, 호루스의 눈과 프리스크립션, 드럭스토어와 파머시까지. 네, 오늘의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파머시. 네, 꼭 기억을 해두시되 C가 Y 앞에 오면 S 발음이 나서 C로 읽으셔야 된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7번째 단어입니다. CY가 이번엔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C로 읽어야 되느냐? 네, 근데 이게 어감상 그냥 C로 읽으면 안 되고요. C 다음에 Y가 오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하고 이제 제가 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 단어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CY가 앞에 있으면 이 Y를 그대로 I 발음으로 읽는다. 그래서 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또 왔네요. 근데 그 다음 알파벳이 리을 발음이 나기 때문에 자음 앞에 오는 C는 크 발음이 난다. 그래서 사이클론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이클론. 네, 사이클론은요, 인도양이라든지 남태평양, 호주, 뭐 지중해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얘기를 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태풍이에요. 태풍.
네, 그래서 태풍도 원래는 영어죠, 그죠? typhoon인데 발음상으로는 타이푼 그럽니다. 근데 이 타이푼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클테자에다가 바람풍으로 중국 사람들이 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문을 한글로 읽다 보니까 태풍 그런 거고요. 원래 어원은 타이푼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그러고요. 저 동남아시아 쪽 있잖아요. 인도양, 남태평양, 호주. 네, 이쪽으로 오는 태풍을 사이클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정말 규모가 크기도 하죠. 허리케인, Hurricane. 야, 이거 안 보고 쓰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타이푼, 사이클론, 허리케인.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는요,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일어나는데, 네, 그게 또 열대성 저기압을 불러일으키죠. TSUNAMI. 네, 영어 발음상 츠나미입니다. 츠나미.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쓰나미 그러죠. 네, 츠나미가 원래 영어 발음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쓰나미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퉁 쳐버려요. 한글에는 이 TS 발음을 한글로 이렇게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대로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쓰나미를 영어로 츠나미. 네, 사이클론과 함께 이렇게 네 가지의 열대성 저기압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사이클론이기 때문에 사이클론을 좀 더 기억하시라고. 왜 그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1970년에 방글라데시를 덮친 사이클론은요, 이 폭풍과 해일로 인해 가지고 무려 3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어마어마한 놈이 바로 사이클론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죽인 태풍이나 허리케인, 쓰나미는 없거든요. 네,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사이클론이 1등입니다. 얘가 탑이에요, 사이클론이. 네, 그래서 네 가지의 태풍급 열대성 저기압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클론이었습니다.